어제 예화랑 그러니까 이 이른바 비밀사무소 강남의 비밀사무소 여기에 민주당 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신용환 교수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현장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렸던 모습을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결국에는 이 비밀사무소가 이제 비밀이 아닌 모두 다 드러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뭐 현장에서든 뭐 자료로든 여러 가지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 현장. 네, 뭐 사진 모습도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여론조사 관련된 사항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캠프 모습도 그렇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교수님의 얼굴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니까 또 어떠신지 보고 계셨는데 네. 잘 나옵니까? 어제 날씨가 춥더라고요. 네.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셨고 그 현장에서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일주일 전 11월 11일 날 네. 그 강남 쪽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지나가면서 이제 밤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제가 이제 18일이었잖아요. 불과 딱 정확히 이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이제 펜스가 쳐져 있고 간판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진에 볼 때는 네네. 다 이렇게 간판이 있었는데 예, 좀 어제 전에 봤더니 이렇게 없었구나. 의원님들이 들고 계신 게 이제 사진. 비포 사진이고 비포 애프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게 뭐 그 분들은 네. 아마 리모델링이든 뭐 신축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공사 명목이겠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예화랑 간판이 앞쪽이고요. 네. 저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후문 쪽이 있는데 일종의 쪽에. 그쪽에 그 안에 거 폐기물처럼 이제 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네. 단순 폐기물은 아닌 것 같고 미술 작품 같이 하는 것도 쌓아놓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거를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뭐 일종의 증거인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뭐 좀 더 검토는 필요하긴 하겠죠. 네, 일단은 이 서울 강남에 있는 예화랑 앞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그 교수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사무실. 그러니까 임차료도 지급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네. 저는 그게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약간 쉬쉬하면서 하는 분위기로 비추어 보면 네. 아마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하는 장소 이런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신고를 안 했겠죠. 짐작해 보면. 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선관위에 이제 신고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료를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실평수가 한 50에서 60평 이상 되는데 강남 가로수길에서 그 정도면 뭐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죠. 그럼요. 네. 비싼 임대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가로수길에 아주 그 대로 가로수길 2차선 그 도로 바로 옆에 메인 있는 도로 거거든요. 옆에 있는 예. 거기기 때문에 이 돈을 안 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지급됐으면 다시 뭐 증빙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죠. 예. 근데 그걸 내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었다. 네. 후보 관련된 사무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식 해명은 공식 해명 안 나오는데 비공식적 해명이 하나 있죠. 권영세 의원께서 당시에 이제 선대위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하셨죠. 네. 그래서 엊그제 한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께서 보낸 문자를 오픈을 했죠. 그 문자에 보면 가로수길 저 예화랑의 주소가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신주수, 구조수까지 해서 찍혀 있고 여기로 이제 오시라 이제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권영세 의원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말을 어딘가 인터뷰에서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의원께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자동 녹음 같은 게 있을지 몰라서 해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네.
그날이 서로 화해처럼 이렇게 있던 자리고 마침 평택에 뭐 소방관들 위로 격려 방문을 하고 돌아왔다. 그날 맞아요. 싸우다가 국회에서 네네.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같이 차를 타고 떠났던 막 예, 그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밤 10시가 넘었다. 음.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그 네. 당시에 여기 가서 뭐 음식 시켜 먹자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예화랑 이 사무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너무 늦었으니까 또 코로나 집합 금지가 있을 때니까 각자 거기 가지 말고 각자 이제 먹자 이렇게 네.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 가서 밥 시켜 먹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늦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자. 그리고 각자 먹자. 네.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거꾸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평상시 남해와 지금 뭐 어떤 답하듯이 물론 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마치 이제 남의 사무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뭉개고 하는 걸로 보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선거 관련된 곳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었다 하겠죠. 뭐 이렇게 예,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러면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평소 상시적으로 쓰는 공간, 편하게 쓰는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 남의 사무실에 가서 밥 시켜 먹을 수 있습니까? 아, 그렇네요. 아니 그 남의 사무실 분명히 밤 10시가 넘었고 네. 오늘은 거기 가지 말자 너무 늦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도 그때 당시도 여러 추정들이 있었지만 네. 이준석 대표 어쨌든 관계가 그렇게 뭐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를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노출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네. 있죠. 결국에는 이 장소가 선거 때 네,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 맞다라는 정황 증거들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분명한 나오고 있는 건 거죠. 많은 분들이 코멘트는 하세요. 네. 그런데 단 한 분도 음. 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만 나는 가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김용남 의원도 확인을 해준 적이 있죠. 네, 본인도 맞아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네, 그러면 들었다고 하요.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또 어떤 서류를 뭐 빨리 해서 달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으로 달라. 그쪽에서 거기에 받아보겠다? 빨리 가서 저 보고를 드려야 보고해라. 된다 예, 예. 하는 게 이제 있었죠.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그 오너인 김용식 씨를 소개해 줄까? 그분이 윤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소개를 해줄까라는 말도 있었죠. 근데 당시에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많이 정책 공약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어떤 그 오너라고 해서 제가 소개받아서 하면 마치 이게 그 다음 날 얼굴 봤을 때 이 자식 뭐 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소개를 받지 않았어요 당시에. 아하.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은 모릅니다. 그분 패밀리들은 모르는데 아.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정말 말처럼 자리를 이제 하나씩 다 받은 셈이죠. 그 자리가 높든 낮든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 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취재 영역이겠고요. 좀 핵심 자리에 간 거네요. 인수위 그 당선인 비서실로 예, 간 핵심.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김방은 씨도 네. 청와대 이제 기존에 이전하면서 그걸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그래서 아마 뉴스에 우리가 네. 뭐 갤러리로 활용한다, 뮤지엄으로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보면 직업적으로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렇네요. 또 거슬러 가면 호바나 컨텐츠도 그런 류의 일들을 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새롭게 활용하는 TF, 정부에서 만든 TF에 이제 네.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 크게 보면 그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돈을 내지 않았으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불법 선거 사무소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무상으로 제공받고 또 이 두 분께서 네. 오너 그 패밀리 두 분께서 각각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두 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후원금을 냈다라고 그건 확인이 돼 있죠 선관위. 그거는 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름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액 장소 후원금. 제공 받고 뒤에 음. 어떤 자리를 갔다. 그럼 아하. 법적으로는 그게 수뢰후 부정처사죄라고 합니다. 음. 자, 어쨌든 아마 어떤 실정법에 저촉될까 우려가 돼서 그런지 일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아하. 이게 위법한 사항들이, 그러니까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또 잘못하다 보면 근데 뒤에 가서 해명이 완전히 꼬일 수가 그렇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예. 거짓을 또 했는데 음. 뒤에 가서 누가 예를 들어서 현장 다른 분들이 현장 뭐 회의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수수 불가겠죠.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역으로 일반 예. 국회의원분들 같으면 6개월 공소시효가 맞아요. 끝났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공직선거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이렇게 형량을 놓고 뭐 민주당 뭐 400몇 억을 토해야 된다 막 네. 하는데 뒤집어서 보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아마 이제 재임 중에 내란 외환해제 외에는 소출을 못한다. 이 부분을 이제 아마 많이 그걸 앞세우면서 지금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네. 이 현 정부 들어서 아주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분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거의 다 사실이었어요. 아, 어떤 게 있었죠? 수도 없이 많이 수도 없이 있었죠. 명태균 씨 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네. 제가 처음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활용되었다라고 하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네. 한 3일 정도 후에 바로 고소가 이어졌죠. 만 이틀 3일 후에 이어졌죠. 네. 이 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틀렸다. 고소고발 안 했습니까? 엊그제 기자분 골프장 뭐 아, CBS 취재했다고 기자. 바로 뭐 입건이 경찰에서 됐어요, 입건하고 지금. 뭐 이렇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아하. 아마 바로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아하. 대부분 입 다물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보통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뭐 시중에 찌라시에 도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피했을 때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 보면 네.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아, 그리고 이 명태균 이 카톡 공개가 됐을 때 그 네. 오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바로 친오빠다. 네. 바로 입장을 내고 네, 대응을 네. 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신이 있고 이게 뭐 맞다 하면 대응을 하는데 네, 네. 얘기 안 하는 것들은 뭔가 있다. 네, 네. 어... 자신 있는 건 법적 조치든 뭐 바로 이제 대응을 하든. 발표하든 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예화랑 이 사무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성이 근데 저는 다분히 이제 그 보인다라고 보시는 가능성에 거네요. 대해서 제기를 했고 뒤에 이제 가능성이. 취재 영역에서 네. 상당 부분 취재하면서 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연세대학교 이철우 교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 네. 뭐 뉴스토마토 보니까 안에 사진까지 이제 나오던데 아마도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면 네. 거기서 같이 이제 회의하고 했던 분들의 어떤 말씀이 또 있겠죠. 직접 거기서 정말 회의를 하고 윤 뭐 후보와 자주 같이 이제 뵀던 분들이 입을 지금은 열어야 대부분 되죠. 이제 소위 이 현 정부 들어서 좋은 자리 또는 네. 한 자리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하.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은 좀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심의 추가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7, 8년 전에 저희가 이제 봤잖아요. 봤죠. 떨어지는 칼날은 정말 끝없이 무섭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지금 약간 반등한다고 하지만 지금 반등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또 오버하잖아요. 상당수의 뭐 보수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뭐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뭐다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하면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끝난 것처럼. 주택 가격이든 주식 시장이든 네.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때 조금이라도 오버하는 순간 그 뒤에 떨어지는 칼날은 거의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거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는 살아 있다. 이 부분. 이게 법조인들의 거의 대체적인 견해고 네. 실제로 이제 이게 나아가면 만약에 특검 기타 탄핵 사유로 간다 그러면 그 사유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걸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지금 선고받았다라고 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정의가 살아 있다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깽가리 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현상이니까 한번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네. 보자고요. 동렬에 올려놓고 본인들이 잘하는 것과 상대방을 잡아뜨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과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잘 나가고 본인들이 인정받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고 해서 본인들이 더 높게 평가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아주 이건 현상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네. 전혀 별개의 영역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지지율은 물론 약간의 연동은 있을 수 있는 건 뭐 현실이지만 네.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당신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점을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서 답을 구해야지. 본인들은 계속 거짓을 하면서 예를 들어 상대만 밟아 죽인다. 그런다고 해서 본인들이 더 인정받는다? 저는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네. 그 정도에 머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사무소 문제는 이것도 정말 이제 크게 봐야 되고 지금 다른 이슈가 너무 많고 대통령실에서 대응은 안 하기 때문에 좀 네네. 묻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살아있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리스크.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네네. 이게 몇백억 토해낼 수 있는 상황 똑같은 상황이죠. 예, 같은 이재명 상황입니다, 실제. 대표. 예, 공선법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카톡방 운영 관련해서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 7일 전에 사실은 오마이뉴스에서 먼저 이제 보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네네. 단톡방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는데 그러니까 수백 개 단톡방을 당시에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 공식 캠프 조직에서 관리를 했고 네. 그 단톡방에 여러 가지 뭐 허위 사실 문제, 그러니까 공표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 이런 게 만약에 유포가 됐다면 이것도 공선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뭐 단체로 이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유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는 거죠. 네.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면 뭐 뭐 제가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공개한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카톡방이 정말 있었다라는 뭐냐면 거고. 3월 2일 날 네. 아침에 일찍 아마 한 6시 경쯤 음.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그 뉴스가 터져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제가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면서 전략 조정 회의 아침 회의에 이제 갔을 때 네. 그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아, 오마이뉴스 보도를 뭐 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그걸 단톡방을 운용하거나 그 컨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체는 아니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유의해야 된다가 이제 주된 회의죠. 굉장히 이제 무거워 긴장하는 내용들이죠. 네. 일단 뭐 속된 말로 하면 들킨 거잖아요. 아하. 나쁘게 뭐를 이제 만들고 유포하다가 예.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쉬쉬하면서 운용됐는지 금방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마 그게 이제 이원화됐던 것 같아요. 컨텐츠를 생성하는 파트가 있던 거고 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떤 유포 또는 예. 뭐 유통하는 유통? 예. 이제 조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그 생성하는 쪽에다가 네. 이재명 대표는 악마처럼 묘사하고 아. 윤석열 후보는 좀 더 이렇게 좋게 묘사하는 거를 누가 이제 손으로 스케치로 그림을 그려서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앞쪽에 보면 그래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 지나고 나면 사진에 예를 들어 합성을 해서 컨텐츠화돼서 나타난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악마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포해 달라라고 하면서 쫙 이제 뿌려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시에 들킨 것인데 제가 네. 이제 제 수기 메모를 아마 처음 오픈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순히 이 어떤 타이핑된 메모와 수기 메모만 갖고 저 기억에만 의존해서 그게 아니라 자료가 남아 발표한 건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모든 건 다 자료인데 재밌게도 예. 저 왼쪽에 수기 메모는 전부 다 이면지입니다. 당시에 쓰던 제가 캠프에서 쓰던 정책 네. 이런 걸 출력하고 예를 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사람이 이 명수가 남아서 뭐 도로 수거했거나 그런 식의 이제 이면지들입니다. 아, 즉 이면지 뒤집어서 활용도 하셨군요. 예. 예를 들어 메신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중에 네가 손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그거를 아무리 주장해도 제가 저 이면지를 어디가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쓰던 자료인데 이면지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노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자원보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걸 됐나요? 노릴 정도면 저는 거의 모든 저 메모지를 이면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면지로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아유.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면지 저기에 준비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그 오른쪽을 한번 잘 봐주시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는 네. 정책 파트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토론 이런 거는 정책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안을 쭉 적어두셨군요. 개표 참관인 교육 이런 거는 정책 파트랑은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돌아와서 네. 정책 파트랑 꼭 공유할 것만 공유를 합니다. 아하. 이 저 왼쪽 거를 다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말로 해서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른쪽 거 정책 전략 조정회의 결과 보고라는 건 저희 이 정책 쪽에 정책본부라고 써져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맞습니다. 메뉴에. 전체 다 공유하는 건데 제가 저걸 타이핑한 시간을 보니까 네. 3월 2일 오전 8시 51분이었습니다. 아하. 거기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오마이뉴스 단톡방 특정사방 보도 관련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대체 대화방 등 주의 요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예. 저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대화방이 이제 소위 들킨 거죠. 그렇죠. 보도가 됐으니까 그렇죠. 알려졌어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네. 이제 대대적으로 몇 가지 이제 캡처까지 해서 있는 내용이고 그 캡처해 보면 놀라운 게 있잖아요. 네. 당시 대통령 후보와 뭐 부산시장 그리고 선대본부의 핵심 인사분들이 다 그 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방들이 한 20여 개 있다는 거고 맞아요. 많은 거는 120명부터 적게는 한 50여 명 뭐 이렇게 쭉 있었다. 네. 라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대체라는 단어가 있죠. 대체. 대체. 자, 대체 대화방. 들켰으면 이제 보통 통례가 어떻게 했겠어요? 없앴겠죠. 없애고 안 해야죠. 잘못된 거면. 사실은 이제 네. 불법이라 그러면 하질 말아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다시 만드는 걸 말하겠죠. 저게 아하. 대체라는 것은 계속 하겠다. 기존 걸 네. 없애고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서? 대체라는 단어를 뭐 제가 임의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뭐 지금 와서 기억을 해서 어거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대체 네네 돼 있습니다. 당시 2022년 3월 2일 네 오전에 아침에 작성한 그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하.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내용이 들키지 말고 그렇죠. 잘 해라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수기로도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 빨강색으로 써져 보도. 있네요. 보도라고. 보도라고 빨간색 네, 썼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저 자료를 놓고 기자분들이 취재한 것 또 당시에 취재했던 거 지금 새롭게 취재한 거랑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이제 만들고 유포가 됐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야. 보면 굉장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공개드린 것에 대해서 네. 단 한 가지도 공식적인 해명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하. 뭐 심플하다고 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자료 아닌 걸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 자신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틀린 게 있거나 그러면 바로 대응을 할 텐데 네. 법적인 대응도 하고 뭐 다 할 텐데 그런 네, 게 네. 없다지. 네네. 아. 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해명. 뭐 할 수가 없죠. 네. 그럼 이게 대체 대화방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대화방을 만들거나 운용하는 쪽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회의에도 뭐 등장 안 했군요. 그 다음에는 바로 뭐 대선이었으니까. 뭐 불과 이제 네, 저게 네, 일주일 전 얘기니까 이제 정신이 아하. 없었겠죠. 정책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을 주고받고 또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고받는 톡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조심해라라고 이제 광범위하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공유를 한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대체 대화방으로 해라라는 것은 네. 캠프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다. 네, 그거 네. 인식을 한 거네요. 인식을 했으니까 저런 그렇죠. 회의가 있고 저런 내용이 써져 있겠죠. 네. 제가 대체라는 단어를 뭐 제가 임의로 아하. 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이게 보도가 돼서 이제 들켰다, 큰일 났다. 대체 대화방, 다른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하자. 네. 뭐 이런 뉘앙스로 읽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악마화라는 게 악마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 거를 보고 저도 다시 지금 페이퍼를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악마화. 실제 이제 제가 그 진상조사단에는 오픈을 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서류가 아니고 어떤 TV 토론에 대비하는 이제 그런 문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문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목표 이렇게 돼 있고요. 첫 장에 목표에 이재명 대표 악마화가 목표로 쭉 제시가 돼 있습니다. 1, 2, 3, 4 해서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인간적으로 사악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세부적인 목표가 쭉 적시가 돼 있는데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악마화에 대한 트라우마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써져 있어요, 실제. 아니 이게 대선 후보 토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적어놓고 회의하고 이걸로 목표로 삼아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대선 후보 토론은 보셔서 하시지만 주로 정책 공약에 대한 그럼요.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어떤 정치적 파트 빼놓고는 나머지 예를 들어 경제다, 뭐 보건복지다, 교육, 비전 문화예술이다. 얘기하고 그렇죠. 대부분 정책 공약을 출발로 해서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이 붙는 게 보통의 일인데 거기에 이제 목표,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목표가 아예 그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야, 예. 야 이렇게 토론을 준비했다라는 것도 뭐 충격적이네요. 이게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겠다고 준비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도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은 당시 캠프 내에서도 이재명을 악마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혈을 소위 기울였다. 선거니까 이기기 예. 위해서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 전술도 이제 법의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소위 이제 용인의 수인의 한도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넘어서지 않는 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 그 페이퍼는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찾으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팀에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대략 어느 팀에서 만들었겠구나는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캠프 내부 문건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외장하드 네,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요즘 계속 이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악마화 같은 게 그 내용도 후보 나오고. 시절, 후보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네. 거기에 이제 사법적인 또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압수수색이나 다른 것들이 붙으면서 네. 아마 그 프레임은 굉장히 견고하게 아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 예화랑 그 사무실도 그렇고 이 단톡방 문제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만한 네, 네. 그런 이 의심이 되는 사항들이 계속 이제 줄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 반박을 했겠죠. 네. 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다 지금 보도가 되고 밝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큰일 분은 나는 참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명을 얘기할 것 같아요. 하셨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어느 분은 보통 이제 단톡방에 남들이 막 초대하는데 네. 그냥 들어가만 있던 거다. 나오기도 어렵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명씩 있는 단톡방에 초대돼서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정치인분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20번 방인가? 뭐 거기요? 20번 예. 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네네. 있던데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 일반적인 음. 경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후보가 들어가 있는 예, 뭐 다른 핵심 참모분들이야 관계자, 뭐 예를 들어- 권영세 뭐 본부장이나 네, 조경태 본부장, 박형준 예, 부산시장 같은 핵심 참모들 들어가 있는 이 방 이것도 있었는데 네, 네. 글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들어가 있는 방에 그런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내용이나 뭐 이 인신공격성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다. 이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제가 건데요. 어떤 그렇죠? 그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기억 안 나지만 네. 수사를 하면서 그 단톡방에 있는 분 전체를 막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어떤 글을 작성을 했고 어떤 걸 봤는지 등등의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굉장히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이제 박은정 조국신당 의원하고 인터뷰하니까 이거는 뭐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공정하게 선택적 네.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날 것으로 제대로 된 정의와 공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형평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정 상대라든지 특정 진영에 대한 조사나 수사만이 아니라 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지금 공직선거법 250조 봤더니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리고 251절 보니까 이건 후보자 비방죄인데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그러니까 하고 되지 있다. 못하게 할 목적. 소위 그렇죠. 말해서 이제 네거티브로 아하. 허위 사실을 해서 이제 아하. 공표하는 거. 이건 훨씬 야. 더 형량이 세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같은 공표라도 훨씬 더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게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조직적 유포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조사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음. 크게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저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게 지금 네, 화면에 이미지. 있네요. 네. 참 이렇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 단톡방 아마 왼쪽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만들어달라. 이제 아마 어느 분이 이제 시안을. 저렇게 요청을 하면 오른쪽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유포가 되는 거겠죠. 네. 그 야. 요청한 분이 좋아요를 이렇게 엄지척을 했네요. 잘 만들었다라고 네. 네, 네. 이걸 그냥 유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투표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 뭐 어떤 장황한 글이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그 선입관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요. 근데 여기 캠프 내부 문건과 관련한 이런 우리 신용환 교수님의 말 또 이 자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취재진들한테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또 거슬러서 다시 아이고. 한번 저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 거를 공개했을 때 많은 네. 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캠프 회의에서 저를 본 적도 없다. 맞아요. 그 친구는 그 회의 대상도 아니다. 뭐 맞아요, 핵심도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실세도 아니다. 음. 그럼 제가 저런 문서는 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아무리 음. 공격하고 오염시키려고 해도 뭐 저 개인이 오염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들은 그렇죠. 오염이 될 수가 없다. 네. 그 타이핑한 시간, 네. 그 회의 내용. 그건 뭐 제가 이거는 고칠 수도 없죠. 거기에 수가 찍혀 없어요. 있는 거니까. 네. 하필이면 또 이면지를 쓰셔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작성할 때 메모 작성할 때 이면지 쓰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원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작성한 게 맞다라는 또 증명도 하고. 예, 예. 네, 이것도 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 사안들은 지금 살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진영을 초토화시키듯이 수사하고 이런 것들하고 보면 최근에 명태균 씨 건 포함해서 네. 제가 일부 공개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를 보면 음. 이걸 만약에 형평의 저울에 달아놓고 아하. 소위 말하는 이제 법익 형량이라는 것도 있고 이익 형량이라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저울질을 해놓고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네. 어느 정도 불공평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할 것 같아요. 뭐 무슨 6대 4다 7대 3 어림도 없는 얘기로 보고요. 뭐 진짜 많이 잡아주면 9대 1, 뭐 10대 빵으로 느끼는 국민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이 쥐잡듯이 탈탈 털고 탈탈 털어서 겨우 이제 찾아낸 게 예전부터 이제 얘기해왔던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네.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국감장에서 했던 얘기를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1심에서 그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건 또 참 웬만한 충격적이죠. 비서실 같은 데서 이제 보통 해명을 하거나 네. 또는 당에서 이제 대변인들이 이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섣불리 처음에 이제 해명을 했다가 또는 나중에 또 얼마 전에 같은 경우에 당신 육성이 나왔는데 뭐 바람소리에 위변조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섣불리 이 해명을 했다가 뒤에 뒷감당이 더 어려울 수 있구나라는 그게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아서 일단 뭐 당장 형사소출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 가자. 버티자. 네, 버티자. 뭐 이런 심리가 또 강한 거 아닐까. 예. 괜히 잘못 해명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된다. 네, 말로 받을 수가 있겠죠. 일단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 대통령실의 모습,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모습인데 지금 특히 지금 예화랑하고 카톡 문제도 짚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을 보면은 여론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네, 네.
저희 뭐 몇 번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당원 명부 57만 명 이 명부를 확보해서 강혜경 씨가 사전 비공개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자료를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여론조사 업체, 당시 이 대선 경선 그 조사를 했던 그 업체에 건네줬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거 보고 충격적이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겠죠. 이유가 네.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대의제, 선거제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출발에 이제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것을 정면으로, 즉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잖아요. 단순 그냥 법으로만 본다면 정당의 예를 들어서 경선에 대한 방해죄, 일종의 업무 방해죄 이런 거부터 출발을 하겠지만 근본 가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헌법적 가치, 대의제,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근간을 흔드는, 네. 즉 선거제도, 투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 걸 소위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국기문란의 형태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이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명태균 씨가 네. 모든 일에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목적이 없는 일은 잘 없죠. 네. 그러면 처음에 성향 조사를 왜 했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분명히 뭔가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성향 조사를 했겠죠. 그럼요. 특정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겠죠. 네. 그러면 성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는 뭘까? 여론 조성이죠. 여론 조성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프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보니까 몇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단을 만드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네, 네. 격차를 벌리네, 또는 뭐 예를 들어 후발주자였다 그러면 이렇게 쫓아가서 좁혀졌네 등등의 것들이 있는 거죠. 아하. 지금 취재에서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서울시장 때도 그게 이제 활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보도들이 취재하고 그런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당대표 때도 사용이 됐다, 뒤에 경선에도 사용이 됐다, 이제 여러 분석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여론 조성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지하고 후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마지막 여론 조작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미 조성은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긍정을 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요.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후보가 돼도 아무런 이상할 게 없어 라는 단계까지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 조작한 걸로 종지부를 찍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한두 건이 알려졌을 때 소위 선수들 사이에서는 다 출마자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아마 명태균 씨가 그렇죠. 그때 뭐 27명인가 이렇게 나왔던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이분이 소위 뭐 법기술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론 조작 기술자 이런 걸로 이미 암암리에 많이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여론 조작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힘이 발휘된 걸 어제 나온 녹취록 하나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어제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집에서 그냥 수다 떤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분들하고 만나서 네.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이 말을 억지로 허위로 할 필요는 없던 시점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네. 약간의 과장을 있을지언정 출발은 저는 다 팩트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작년 8월에 내가 박완수 이제 도지사가 되셨죠. 박완수를 어디로 데려가서 같이 네. 술 먹고 놀았다는 대목이 나오죠. 네, 네. 그 작년 8월이라는 게 2021년 8월입니다. 맞아요. 자, 다시 우리가 시계를 한번 놓고 보면요. 네. 2021년 8월 달은 언제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요. 9월 15일이 될 때 12명에서 8명으로 후보가 추려집니다. 네. 10월 15일이 될 때 8명에서 4명으로 후보가 추려져요. 그 당시 2021년도에. 즉 12명 후보가 아직 난립했고요. 네. 아마 윤석열 후보가 7월 달에 입당을 했을 거예요. 7월 하순쯤에 입당을 했을 겁니다. 네. 이제 입당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특정 후보를 반드시 만들 자신이 있다. 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누구를 어디를 데려가서 뭔 소개를 합니까?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건 확실히 내가 만들 자신이 있던 거죠. 저분이 될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자신이 있는 영역에 있는 거죠. 예. 그런 자신감으로
그 시점에 데려가서? 보면 네.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뭘 했다는 대목이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으면 어느 누가 음.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누구를 소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 명태균 씨가 이런 여론 조작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실제로 뭐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와 뭐 있고 창원 산단 이런 산단. 것까지를 보면 물론 네. 김영선 씨 공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보면 다른 분에 대한 공천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윤한홍 비서실장은 내가 막았다. 뭐 김건희 여사가 연락해가지고 결국엔 막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충격이죠.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라스푸틴 이야기도 하고 저 에바 페론의 그 주술사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이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V0, V1 그렇죠. 외에 또 누가 있던 거냐? 지금 물론 본인의 뭐 약간의 과장이라는 주장 또는 뭐 저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저 헛소리다 다. 네. 뭐 이렇게 말하고 싶겠는데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게 거의 없거든요. 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당시에 윤한홍 의원 저 경남지사에 강력히 출마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많이 언론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보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뭐였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참담함을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새벽부터 새벽까지 죽을 똥살똥 어떤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였다. 많이 배우고 뭐 한 자리씩 했고 다 장차관 해봤고 네. 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 핫바지들이었다.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드는지 저 스스로 점점 더 큰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론 조작,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 명태균의 당원 지지 성향 분석 문건이 좀 전달돼서 그대로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돼서 그걸로 다 이제 돌아갔다면 제가 충격받은 게 야. 이제 지금 증인이 2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각기 이제 다른 증인이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네.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두 명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골간을 또 헌법적 골간을 다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말 대대적인 조사라든지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이런 여론 조작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걸 여론조사 조작 또 여론조사 조작이 된 그런 수치들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캠프에서 쓰였다고 직접 증언하셨으니까 뭐 이미 제가 그거는 더 반증할 필요도 없어진 것 같아요.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뭐 안 만났다고 하다가 육성 저 통화가 직접 나오질 않나 한쪽짜리 보고서가 나오질 않나 뭐 제가 뭘 더 입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호텔을 바로 아크로비스타 옆쪽에 호텔을 이제 예약한 내역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거짓말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네. 박근혜 대통령도 철옹성 같은 뭐 지지자가 3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네. 아 이거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한 4%인가로 마무리 저기가 됐죠. 네. 마지막 저거 될 때 5% 정도. 예. 자 철옹성은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도 다 갈대와 같이 변하기도 하고 네. 또 시류에 맞춰서 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정의와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다들 표출하는 방법 특히나 생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정치 얘기야 이런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농담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다른 없는 거예요. 쪽에 눈을 돌릴 예.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시지표가 좋다고 그러죠. 왜 이게 민생지표, 생활지표로 전이가 안 되고 네. 마중물처럼 이게 흘러내리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현 정권이 잘 없죠. 그래요. 참 현 정권이 공정과 상식의 정권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거짓말로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혼내켰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예 정의와 공정이 없는데 무슨 놈의 선택적이냐고. 네. 그리고 오늘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로 불구속도 기소를 했어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아하. 합니다. 하다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게 법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존에 아마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를 흔들다가 또 그 부분까지 추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다 나올 게 없으니까 뭐 예전에 이제 위증교사라고 해서 예전에 했던 걸 끄집어내서 네. 25일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이 말을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국감장에서 했던 말을 꼬투리 잡아 가지고 오고 이걸로 지금 징역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할 허위사실 수가 없죠. 공표나 이런 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명함에 뭐 학력을 허위로 기재를 그렇죠. 한다든지 예, 예. 선거 공부물에 뭐를 허위로 또는 뭐 그게 실수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 기재를 해놓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분히 고의성이 좀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저도 뭐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기억을 갖고 말한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뭐를 이제 뭐 지나가면서 팩트가 말을 좀 했을 다르게 때 할 예를 수도 들어 뭐 있고, 실수가 있을 표현을 수도 다르게 할 있겠죠. 수도 있고, 예,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패자 패자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 케이스를 보면 아주 자명하게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법의 영역을 떠나서 정무적인 영역이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의 감성과 정무적인 영역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를 거의 사법화 시켜가지고 재판정 가서 뭐 판단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징검다리가 검찰의 기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소위 지지율이 약 20% 회복을 했다 치고요. 20%의 국민을 놓고 나머지 80%를 재단을 한다. 네. 일방적인 잣대로 재단을 한다. 그것은 부메랑이라는 게 멀리 있고 오래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메랑으로 굉장히 돌아올 국민의 것이다. 준엄한 그 민심에 대해서 무섭다는 거를 네. 굉장히 많이 느껴야 된다. 저는 이 불행한 역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밑바닥 완전히 패족 선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네. 보수의 가치 철학이 재정립되면서 나왔어야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는데 어정쩡하게 가고 그 당시에 더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하고 뭐 쭉 가면서 그 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도 다시 또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대릴사이를 모셔다가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을 민심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의 아하. 가치 철학 베이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보수의 가치 철학을 제가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정한 가치 철학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쯤에 먼저 특검 이런 것들을 받았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특검 이런 거 왜 못 예. 받습니까? 학습 효과인데요. 학습 효과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걸 봤죠. 좋아요. 특검을 하고 정권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네. 탄핵을 통해서. 그런데 아하. 자기들이 대통령은 못 되는 거죠. 하나 이상한 거 한 대목만 짚어볼까요?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로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피해자 아니신가요? 그렇죠. 후보 지위를 일종의 그럼요, 뺏겼다고 그럼요.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수많은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론 조작. 그런데 왜 두둔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신이 예를 들어 특검을 받거나 뭐를 했을 때 당신이 대통령이 못 된다는 생각이 없을까요? 아하. 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네. 진짜 본인이 대권을 원한다면 뭐를 해야 될지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만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마 보수.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다 특검하면 탄핵으로 간다라고 지레짐작을 할 것이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나쁜 학습 효과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자,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네. 국민이 있습니까? 없네요. 그렇죠. 네.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대통령이 될 수 네. 있느냐 이것만 보고 네. 나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정말 음.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그런 나를 중심으로 한 소아적인 소위 그분들이 매번 그 진보 진영 욕하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뿌띠 부르주아틱하다고 얘기를 하죠. 강남 좌파들 뭐 얘기하면서 뿌띠라는 게 작다는 뜻이고 지금 뿌띠 부르주아틱한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과연 진정한 보수의 가치, 철학을 실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해서 유승민 그 저 전 대표, 전 의원님 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틀린 게 거의 없었죠. 그렇죠. 자, 그분이 그러면 국민에 대해서 배신을 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온통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죠. 네. 그 누구도 지금 트라우마 중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승민 의원 같이 갈까봐 그런다. 뭐 이런 배신자, 얘기를 배신자 하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힐까봐. 네, 그 프레임에 그렇다. 갇힐까봐 그런다. 네. 그게 가장 비극적인 보수의 민낯이 되는 거죠. 보수의 민낯이 또 다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 이제 게시판 논란 이때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네. 뒤집어서 그분들이 드루킹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맞아요. 또 그걸 조사하고 특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특검 가고 실형 살고 다 네. 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음.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걸 반드시 수사해서 서로 밝혀야 되겠죠. 그분들도.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정당 민주주의에 관련된 얘기고 그렇죠. 정당 내부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사람이 대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네. 대표 이름 또 가족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네,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건데 예. 왜 밝히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쪽 얘기 나왔으니까 이준석 의원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번에 이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김태우 구청장 후보 공천 문제나 이강덕 예비후보 관련된 이 공천 문제 이런 얘기를 폭로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보면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어떤 뭐 이 공개하게 된 그 음. 동기는 차치를 하고요. 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직접적으로 뭐를 이렇게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랜 인연이 있고 캠프에서도 보고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마음속에 뭐 많은 부분을 토로한 건 아니지만 약간을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네. 그 당시에 보면 정말 대표로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과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어떤 그 당시에 갈등이 힘들었던 있었죠? 적대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 네. 가운데에서 이제 공천권까지 이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마 네. 본인으로서는 차곡차곡 쟁여놓은 아하.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에는 이 정도 왔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리더고 앞으로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도 그렇게 왔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에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오픈해주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공개하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 이게 두 건뿐이겠느냐. 더 네네. 중요한 녹취와 뭐 더 중요한 뭐 카톡 아니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본인이 이 자동 녹취 기능을 쓰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 구글로 예. 넘어가서 다 축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와 통화했던 그 내용을 기자한테 직접 들려주기까지 한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이게 그 한 건이겠느냐. 네네. 그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은 저는 그 녹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누굴 뽑은 거냐.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 권력의 핵심, 권력의 정점이 누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행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양도구역이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특이점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개든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녹취든 간에 3월 9일 날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5월 10날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임기 시작한 5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9일 육성이 나와도 뭐 이게 아직은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다. 당선인 신분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녹취록 나오는 걸 한번 잘 보시죠. 대부분 3월 9일 고 상간의 것까지 나왔습니다. 엊그제 명태균 씨가 오픈된 것도 3월 초라고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뭐 3월 2일 뭐 이 정도인 것 예, 같아요. 예, 3월 초라고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0일 이후 거는 지금 거의 나온 게 없죠. 아하.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활발하게 소통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뭐 돼진다 발언까지 나오고 했던 분들이 네. 뭐 쌍욕도 막 그 사석에서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그렇고요. 딱 무토막 자르듯이 5월 10일 이후는 안 했다? 아. 저는 명태균 씨가 파일을 숨겼거나 어떤 무기로 생각하고 감췄다고 생각하면 5월 10일 이후 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 이준석 대표도 예. 본인이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나왔을 뿐이다. 아하. 아마 이제 곧
지금부터 등장하는 거는 그동안 강혜경 씨가 이제 많은 자료를 오픈하고 했지만 대부분 요 앞쪽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상대 측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할 수 있는 이제 말장난으로라도 해명을 하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5월 10일 이후께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예, 지금 현재까지 보면 특이하게 5월 9일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봉 박두겠죠. 개봉 박두다. 그건 뭐 여론 지지율에 따라서 저는 곧 터져 나온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미 뭐 그 부분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으로 가는 또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는 그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임기 단축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탄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 효과 때문에 일단 뭐 탄핵을 가기 전 단계 특검 같은 걸 거쳐서 추가적인 팩트를 발견하고 네. 그걸로 기소를 하고 해야 탄핵이 이제 소위 용이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아마 민주당에서 제1당으로서 네. 여야를 떠나서 1당으로서 탄핵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은 그 거꾸로 그런 리스크도 저는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봐요. 뭐냐면 감정적으로 탄핵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불법 헌법 질서를 이제 교란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놓고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탄핵으로 갔다가 엉뚱하게 특검 이런 것들을 안 거치고 탄핵으로 갔다 살아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풍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를 다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심이 지금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간다고 보면 좀 전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다고 봅니다. 보수 진영의 원로분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나올 것이고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간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네. 탄핵도 이야기하지만 개헌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임기를 얼마만큼 단축하느냐의 문제지만 대체로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여론조사를 봐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네.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고 국회의원 선거를 교차해서 2년마다 일종의 이제 중간 선거 성격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검증하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자기들이 죽을 정도 되면 먼저 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네. 탄핵이 아닌 다른 길. 그러니까 박근혜 때 한번 경험해 본 게 아니라 네. 다른 쪽 길. 그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안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아하. 네.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생각을 해보면 야 이러다가 쓰나미로 다 쓸려가서 다 죽겠다 싶으면 벌써 이제 보수 원로 그룹 소위 보수 진영의 언론들에서 분위기 만들죠. 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도 안 되지만 만약에 네. 계속 버텨가지고 윤석열과 같이 휩쓸려 가면은 그것도 안 되니까 네네. 절충점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날 길을 찾아보면은 임기 단축이다. 때밀려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때밀려서 갔을 때는 자기들한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로 뭘 던지는 우리가 이제 그 학습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당시에 김병준 위원장님을 뭘로 총리 등등해서 일종의 이제 과도기 어떤 과도 네. 정권 같은 성격 이런 것들의 논의가 있다가 그게 실현이 못 됐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먼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쓸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해서 살아보자 네. 라는 움직임은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 네. 단초는 국민 여론의 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 초반으로 떨어졌대든 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녹취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어떤 국민적 분노가 폭발점에 달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든 지금 보니까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이 경계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뉴스를 덮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대부분 그 경우는 나쁜 뉴스를 좋은 뉴스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린다가 원래 전공법이었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매드맨 스트레러지 광인 전략을 통해서 들로 산으로 동으로 서로 수도 없는 게 난사되면서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이슈에 맞아요. 앞에 거를 바로바로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마 이게 기존에 비추어 보면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다 메가톤급이에요. 네. 대부분이. 그런데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개씩 터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진짜 자기들의 아하. 뉴스를 자기들의 나쁜 뉴스로 덮는 아하. 이런 아주 특이한 정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서 네. 진짜 본질적인 게 뭐냐, 또 어떤 건 가십이다. 이 음.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게 정말 큰일 아닙니까? 아니 육성이 나온 것도 큰일이고 예. 그 전에 거짓 해명을 했잖아요. 접촉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 저기 때 예선까지만 하고 맞아요. 자 육성이 나왔어요. 그 뒤에 다시 한번 거짓이 있잖아요. 참모들이 위변주 바람 소리가 들어가고 위변주대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고 네. 11월 7일 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 방화에서 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일종의 이제 뭐 했다 그러면 뭐 하다가 할 수 있죠. 까짓 거 뭐 저 일종의 이제 추천할 수 있죠. 이런 네. 류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틀 후에 또 골프 가잖아요. 앞에 부분도 문제지만 뒤에 거짓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네. 마일리지를 국민들의 감정선 폭발점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취임 이후에 있었던 그 녹취가 곧 터질 것이다.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여기에 또 어떤 폭발적인 내용이 더 담겨 있을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녹취가 중요한 녹취가 터지게 된다면 이거는 뭐 당선인 때 신분이었다. 대통령 취임 전이다. 이렇게 못 막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네. 5월 10일 이후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 이것은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네. 공히 그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반증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네요. 공이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해서 감췄다. 아하. 그래서 제일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그걸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개를 할 것이냐 멀지 않았다. 네네. 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말씀 쭉 들으니까 정리가 또 한 번 그 참담한 심정 되는데. 속에서 하나만 제가 인용을 예. 해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보시면 이제 그 빅브라더가 있잖아요. 이제 돼지들이 정권을 잡고 다 둘러 엎은 다음에 네. 이제 그 빅브라더로서 모든 것을 감시 통제하면서 아주 명언 아닌 명언을 하죠. 모든 아하. 동물들은 평등하다. 예. 그런데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몇 년 전에 써진 책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게 예.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현실판 대한민국이 돼 있습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렇네요. 참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이제 방송도 보시고 네, 또 현장에도 나가시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치지 말고 네, 네, 결국에는 진실이 이기고 정의가 이긴다. 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네, 우리 견디고 버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길에 신용환 교수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봉식님이 신용환 교수님 존경합니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귀하신 몸 조심조심하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정리가 잘 된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댓글도 있고 응원합니다. 양수연님이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야 됩니다. 이런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또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 교수님도 힘이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힘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앞으로도 신용환 교수님 저희가 또 자주 모셔가지고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환 교수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댓글을 보면은 기운이 안 난다. 또 뭐 열불이 난다, 천불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지금 이 상황이 국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가 문제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지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용환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슈가 이슈를 덮이고 있는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더 나쁜 뉴스를 덮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잊지 말고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정우의 핫스팟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네,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뭐 댓글 보니까 우리 허튼하루님 응원 댓글도 있고 연두님, 뭐 김봉신님, 김마룡님 여러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버닝아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종현 스팟 내일 아침도 8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내일도 오셔가지고 함께 뉴스, 이슈 또 인터뷰 보시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